저는 그 법률 연계 서비스, 소위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온라인 사건 사무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사건 사무장. 예.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플랫폼들은 지금 4차 산업, 인공지능과 4차 산업을 얘기하고 신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 온라인 플랫폼, 법조계에 적용된 플랫폼들의 경우는 특별한 신기술이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미 90년대에 가능한 기술이었고요. 기존의 이제 오프라인에서 사건 사무장들이 하던 역할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가져와서 신기술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이것은 이제 4차 산업에 해당되니까 허용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공학 출신이고 저는 그냥 공부한 것이 아니라 그때 엔지니어로 상당 기간 일을 해왔는데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현재로서는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네트워킹이나 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많은 변호사들을 자신들의 풀 안에 넣어놓고 의뢰인들이 와서 이 안에서 자신들이 제공한 어떤 틀에 맞춰서 변호사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사건 사무장이 여러 개의 사무실의 명단을 갖고 다니면서 의뢰인 보고 보여주고 고르라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법조계에만 있는 제한은 무엇이냐면 비법률가와 이익을 나누는 것을 제한해 놨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개인데 하나는 일반 사무장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가가 아니고 어떤 인권 소양과 또는 어떤 정의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사건을 수임해서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것이 제도화되면은 수임 과정부터 불법이 개입할 여지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것은 옆에서 본 변호사님들은 다 아시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변호사들은 징계 대상이 되기도 쉽고 조금만 잘못해도 이것에 대해서 크게 처벌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발언을 조심합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도 무조건 이긴다고 말한다거나 내가 이걸 확실히 뒤집을 수 있다고 말한다거나 또는 심지어 누구와의 유착관계 이런 거 섣불리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건 사무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쉽게 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다 불법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떤 이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법조 시장의 특성입니다. 이 법조 시장이 특정 거대 자본에 종속되는 것은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소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몇 개 대형 펌만 해도 이미 아무리 커도 변호사가 1000명도 되지 않는 펌입니다만 그 펌이 사건을 맡았을 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제조, 법원, 검찰이 그 펌에 기울어서 판결을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많은 분들은 후자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법조시장 6조밖에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기업으로 치면 한 개 계열사의 매출도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거대 자본이 마음을 먹고 법조시장을 장악하려고 한다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법조시장을 대규모 자본이 장악을 했을 때 오는 부수적인 효과는 무엇이냐? 제조가 여기에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법원, 검찰이 대규모의 자본이 법조시장을 장악하고 나면은 절대로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국가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어떤 이런 것들이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대형 자본에 의해서 법조계가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로톡만 예를 들어도 그 매년 적자가 상당합니다. 작년 적자가 40억이 이상의 적자였고, 근데 그럼에도 운영이 되는 것은 매년 100억대 투자를 받았습니다. 외부 자본 투자를 받았습니다. 적자 보는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쿠팡과 배달의 민족 사례에서 봤지만 배달의 민족이 어떤 그 대한민국의 기업 스타트업으로서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라 믿었지만 결국 해외 자본에 다 매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적자를 보면서도 투자하는 사람들은 규모를 키워서 거대 해외 자본에 매각을 하거나 또는 상장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 그러고 나면은 만약에 국내 변호사의 절반 정도를 장악하고서는 매각을 하게 된다. 그럼 결국은 그 특정 자본에 국내 법조계가 종속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도 이 체제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바람직한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